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A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지구과학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질 시대 도표 자료 만든 거 있죠? 원래 그것을 보고 수업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강의부터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등교할 때 그때 발표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강의부터 할게요. 자, 지구 환경의 변화. 배움책만 있으면 됩니다. 배움책이랑 프린트도 있어야 되는데 프린트 없으면은 뭐 어차피 보고 채우면 되니까 일단 최대한 이해 위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다가 채우면 되겠네요. 우선 배움책부터 보겠습니다. 지질 시대의 구분. 여러분들 이제 모두분들끼리 지질 도표를 만들어 봐서 알겠지만 지질 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 가장 길죠? 가장 긴 시대다. 두 번째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가 있다. 이랬을 때 빈칸은 선생님 따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채워보세요. 이런 빈칸.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46억 년 전이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5.4억 년, 2는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5.4억 년 전까지다.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다. 그리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0.65억 년 전, 즉 6,500만 년 전까지다. 책에 따라서는 6,600만 년 전이라고 나온 책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6,500만 년 전이든 6,600만 년 전이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언저리라고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 지질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들의 변화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느냐, 부정합이 있었느냐. 부정합이란 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화석도 뒤에서 배우게 되고요. 프린트를 통해서. 자, 기본 체크. 선 캄브리아 시대는 지질 시대 중 화석이 가장 많이 산출된 시기다. X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고생대는 지질 시대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아니죠. 선 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깁니다. 지질 시대마다 완성한 생물의 종류가 달랐다. 맞죠? 이러한 생물의 종류,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자 아니죠.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들은 지질 시대 구별 자체를 생물의 종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잘못됐죠. 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질 시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시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의 흔적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넌 다른 시대, 너도 다른 시대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했을 때 제일 길고 긴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약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46 아이고 잘못 썼네요. 46부터 5.4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량은 부족했고요. 기후는 온난한 편이었습니다. 생물이 중요하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유는 화석이 발견되려면 일단 생물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생명체의 수가 애초에 적었다. 다음 두 번째, 생물 대부분이 껍질이나 단단한 뼈가 없어 화석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화석이 되고 싶어도 지렁이나 해파리 이런 애들이 화석이 되겠어요? 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딱딱한 뼈를 가진 생명체들이
있어야지 화석이 되기가 쉽다. 하지만 성칸불의 시대는 없었다. 동그라미 3번. 오랫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 기록 대부분이 사라졌다. 일단 성칸불의 시대하면 엄청 오래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지각 변동과 풍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들이 있었어도 사라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해양에서 광합성 생물의 등장,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한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했을 때 이때 등장한 광합성 생물, 그러니까 최초 광합성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생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남세균이죠. 남세균. 남세균. 영어로 시아노박테리아. 이 남세균들이 산소를 만든 거야. 산소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살면서 산소를 만들면서 그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 O2 대기 중 방출. 그래서 대기 중에 나왔던 산소가 뭘 만들었냐? 오존층 형성. 오존층 형성. 그리고 오존층 형성돼서 어떻게 됐다? 자외선이 차단됨으로써 육상생물 출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강한 자외선을 피해 물속에서 생활했다. 오존층은 없었다. 자, 쌤이 이렇게 말은 쉽지 이게 빨리빨리 일어났겠어요?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등장한 것도 지구가 태어나고 지구가 탄생하고 몇십억 년 뒤에 나타난 겁니다. 얘가 몇십억 년 걸린 거야.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가 O2의 대기 중, 그러니까 산소를 대기에 방출한다고 해서 바로 오존층이 짠 하고 생깁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오존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언제 나타나냐? 오존층은 고생대 때 나타나게 됩니다. 고생대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직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있었지 완성된 게 아니다. 따라서 육상생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육상생물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한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이 나와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그림 보면 여기를 보면 무슨 돌같이 생겼어요.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에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찾아봐도 그냥 이게 돌이야? 생명체야?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네, 돌입니다. 근데 왜 화석이냐? 네, 흔적 화석입니다. 이 남세균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드는데요. 그 점액에 이러한 딱딱한 입자들이 엉겨 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자체가 남세균의 화석이 아니라 남세균이 생명 활동한 흔적이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론 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5.4에서 2.5억 년 전까지다.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고 판게아의 형성, 판게아는 초대륙이죠. 얘처럼 고생대 말기에 하나의 큰 대륙이 만들어졌다.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대륙이 이동을 한 거는 지구학 원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게아라는 의미, 판게아라는 단어의 의미와 언제 만들어졌냐. 고생대 말기,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냐.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규모의 화산활동 11일. 이건 뭐냐면 고생대 내내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고생대 말에
3차 대멸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표하겠죠? 3차 대멸종의 원인입니다. 종의 유력한 원인, 유력 원인이다. 그겁니다. 시베리아에서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가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3차 대멸종 할 때 더 자세히 보고 생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초기에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요하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생대의 시작은 생명체들의 폭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생명체들이 폭탄처럼 펑 하고 터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거의 모든 종이 이때 나타났습니다. 네, 인간 포유류를 제외하고. 네.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 증가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때문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증가 외에도 또 여러 가설 존재. 과학이란 것도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답에 근접해 갈 뿐입니다. 이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 증가도 증가 때문이라고 하면은 마치 그 이유가 정확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산소 농도 증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눈이 달린 생명체들도 출현했고 뭐 딱딱한 껍질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 어쨌든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한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남세균이 계속 뽀글뽀글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오존층이 두꺼워졌다. 오존층이 완성됐다. 언제? 고생대 때. 성칸불의 시대 아닙니다. 고생대 때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차단됐다. 그 강한 자외선을 피해서 바다에 살던 생명체들이 육상으로 기어 나왔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는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그걸 우리는 3차 대멸종이라 한다. 대멸종도 1차부터 5차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배우는 건 3차랑 5차입니다. 그 중에서 3차는 언제 일어났다? 고생대 말기다. 고생대 말기에 두 가지가 있네요. 판게아가 형성됐다. 3차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다.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해양생물. 고생대 때 여기 번성한 겁니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태어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어났고 번성. 유난히 고생대 때 유난히 많이 살았던 생물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해양생물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삼엽충, 그 다음에 어류, 어류 중에 갑주어 등이 많이 번성했다. 육지생물 중에서는 양서류, 개구리 같은 애들 있죠. 그리고 양치식물, 고사리 등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 다음에 대형 곤충. 곤충도 이때 등장했는데 이때는 크게 큰 곤충들이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흐름상 대멸종 사건은 이거 다 하고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로 가겠습니다. 중생대는 2.5억 5천만 년 전부터 0.65 6,600만 년 전까지. 여기서도 6.6이라 나와있네. 그러니까 6,600만 년 전까지라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때 판게아가 분리됐다. 그러니까 초대륙 판게아가 중생대가 시작하면서 분리가 됐고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점점 분리가 돼서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 대서양, 인도양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해 대기 중 온실기체의 증가, 그리고 기온은 온난한 편이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뭐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뭐 신생대 앞에 뒤에서 배울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대 때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
생명체들. 고생대 말에 아주 큰 대멸종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3차 대멸종인데 그 이후로 다양한 생물들이 다시 번성했다.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또 생명체들의 대멸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5차입니다. 5차. 앞에서는 3차, 그리고 고생대 말은 3차, 중생대 말은 5차. 항상 그 시기에 말기에 대멸종이 일어나죠. 우연이 아니라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를 그 시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말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해양생물. 얘도 번성한 겁니다. 이때 태어난 게 아니라 고생대 때 많이 태어났지만 이때 번성했다. 해양생물은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육지생물은 파충류, 대표적으로 공룡, 그리고 거시식물들이 번성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림 보면. 자, 다음으로 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생대는 기간이 0.65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다. 자, 기후가 중요합니다. 신생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다. 4번 반복됩니다. 4번. 빙하기가 4번, 간빙기도 4번. 여기서 뭐 몇 번 반복됐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빙하기가 있었고 여러 번 있었다. 두 번째, 수륙 분포. 땅과 바다의 분포.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져 현재와 비슷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판게아로부터 시작해서 대륙이 계속 이동하면서 분리되면서 지금의 세계 지도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만들어졌다. 자, 생물.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했고 넓은 초원이 형성됐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이 이르게 됐다. 읽어보고요. 번성했던 해양생물 화폐석. 화폐처럼 생겨서 화폐석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생물. 이때는 포유류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매머드가 많이 번성했다.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그리고 말기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라는 겁니다. 자, 식물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고사리와 같은 애들, 중생대 때는 겉시식물, 그리고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 이렇게 이 순서대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제 양겉속이라고 외우면 편합니다. 양겉속 순서대로 번성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생대 봤고요. 기본 체크는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에서 번성한 생물이다. 맞죠? 그리고 중생대는 기후가 하려니 틀렸죠. 온난했고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대멸종 사건을 볼게요. 자, 대멸종 사건은 말 그대로 생명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서 생명체들이 많이 죽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의 대멸종 사건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대멸종 사건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습니다. 얘를 3차라고 했죠. 가장 큰 규모다. 베스트. 대략 95%의 해양 생물종이 멸종했다. 그 다음은 중생대멸의 대멸종은 이제 우리가 5차라고 합니다. 5차 대멸종은 이제 2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자, 원인 중요한데요. 원인도 안 봤네요. 3차 대멸종의 원인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유력한 원인입니다. 유력. 이건 이제 서브
보조고. 그 다음에 오차 대멸종의 유력한 원인은 소행성의 충돌이 유력한 원인입니다. 얘는 이제 서브다. 됐죠? 이 표를 보면은 고생대 말에 3차,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 5차 이렇게 있네. 자, 대멸종 시기에 나타난 환경의 변화. 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순서대로 발생하거나 거의 동시대에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뭐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화산 분화에 대한 온실기체 증가, 화산재로 인한 태양빛의 차단, 해수면의 높이 급변.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엔 한마디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여러분들이 이제 대멸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3차나 5차와 같이 3차에서는 화산 폭발이 유력하죠. 그리고 5차는 소행성의 충돌이 유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생명체들이 화산 폭발한다고 하면 화산 폭발에 터진 화산재 그리고 뭐 용암 그런 분출물들을 맞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5차 대멸종 소행성 충돌에서 뭐 운석들의 파편이 공룡들을 다 때려 죽였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얘네들이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야. 스타트를 끊어요. 무슨 스타트를 끊었냐면 기후변화의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1, 2, 3, 4번이 결국엔 기후변화, 여러 가지 환경변화도 있지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죽은 겁니다. 결국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냐면 대멸종의 사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지구의 전체 역사 시간에 비교를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몇십만 년, 최소 몇백만 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멸종의 과정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멸종하고 있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죠? 인간의 수명이 길어봐야 100살 근처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기후변화가 중요합니다. 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멸종의 원인은 뭐였다? 결국 기후변화였다. 그리고 또 멸종 과정은 오래 걸린다? 빨리 끝난다? 오래 걸린다.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선생님이? 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6차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현재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종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멸종이 진행 중이야? 우리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인간이 여러 생태계를 파괴해서 멸종된 생명체들의 종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죽은 것들입니다. 다른 생명체들 기준으로는 지금 멸종이 진행 중입니다. 인간 기준으로는 아니겠죠. 그런 걸 알아두고. 자, 기본 체크. 대부분의 대멸종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죠. 최소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그리고 대멸종은 지질 시대 중 중생대 기간 동안 일어났다. 아닙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고생대 때도 있었고 중생대 때도 있었고 신생대 시작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멸종산 것도 또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움책은 다 봤습니다. 배움책은 다 봤고 그 다음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석과 부정합을 하기 위해서. 자, 프린트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안 가져갔을 수도 있고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프린트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왔을 때 하겠습니다. 학교 왔을 때 하고 반드시 프린트 가져오기 바랍니다. 화석과 부정합은 여러분 발표 듣고
그리고 화석과 분열감 프린트 중요합니다. 그 프린트 꼭 가져와서 같이 수업하면서 채워보고 시간이 되면 문제풀이까지 하고 지질시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